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지? 3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배웠죠? 그 그래프의 모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걔를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외웠나? 좀 외웠어? 좀 외워졌어? 너는 뭐 좀 보고 왔니? 좀 봤어? 좀 이해가 가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괜찮은 것 같아? 자, 일단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가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거고,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의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증가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증가한다.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건, 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떠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그래프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 이 점을 극점이라고 불렀죠? 극점.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도 이 점을 극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구분을 해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점을 극대점이라고 했고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을 극소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x값 a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했고, 극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b를 넣어서 나오는 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자고 했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증감표, 두 번째는 f'x의 그래프, 세 번째는 그냥 외우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증감표라는 개념은 뭐였냐면,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저번에 너무 빠진 친구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fx 함수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런 게 있으면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얘 도함수를 이용하자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얘를 미분을 이렇게 하면 얘가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이 f'x가 0이 되는 지점을 기반으로 이 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x값이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짚은 다음에, 요런 식으로 짚은 다음에 f'x가 여기에서 0이 된다는 걸 확인해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f'x의 그래프를 보고서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개념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죠? 2를 지나갈 때 0이 나오니까. 그럼 그때 이 x축이라고 하는 거는 f'x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 위에 쪽 부분은 f'x가 0보다 큰 부분, 아래쪽 부분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죠. 맞죠? 그래서 x값에 2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하면 f'x가 0보다 작아요. 그리고 2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0보다 크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감소니까 f'x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갔으니까 이 지점을 극소라고 하고, 극소가 되는 x의 값은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x의 값이 2니까 극소값은 또는 최소값은 2를 넣어준 값 얼마야? 11에 8 빼면 3 나오나?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도함수를 통해서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증감표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f'x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얘랑 똑같은 원리죠? 원리는 똑같아요. 즉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짚어서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f'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영역에서의 그래프는 내려가게끔 그려주고,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는 쪽은 f'x가 0보다 큰 거니까 올라가게끔 그려주면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극속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2를 원래 함수에 넣어줘서 3이라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는 함수니까 외워서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아래로 볼록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지점에서는 축이잖아. 축 넣어서 구하는 방법. 이렇게 딱 세 가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수투까지는 복잡한 함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적분에서 되게 복잡한 함수가 나오고 수투까지는 복잡한 함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는 1차, 2차, 3차, 4차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차, 2차는 이미 알고 있지. 그래서 3, 4차 그래프를 외우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한번 외운 거를 다시 한번 보자. 3차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맞죠?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2차식이 나와요. 그러면 3차 함수의 변화율을 얘기한다고 했고, 변화율은 기울기 값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2차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x축과 만나는 지점인데 2차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맞아요? 2차 함수의 근이 두 개의 근을 갖거나 하나의 근을 갖거나 없거나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미분한 2차 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3차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2개, 1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고, 요쪽에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변하는 이 순간을 병곡점이라고 불렀고, 3차 함수는 요 점의 대칭 함수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긴 모양도 나올 수가 있고 요렇게 생긴 모양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세 개의 모양은 외워주셔야 되고 이 모양을 결정하는 건 도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 모양이 결정이 된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두 개가 있다면 요렇게 기울기가 0이 된다고 알파, 베타 두 개의 점이 발생을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근이 두 개 있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네? 그럼 당연히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겠니?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 그러면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울기 값이라는 건 적선의 기울기고, 지금 이 노란색 직선의 적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끝.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져버리면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 지점에서 기울기 0을 하나 딱 찍고 계속 올라가. 맞지? 그러더라도 기울기 값은 0이 될 거고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럼 얘를 미분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죠. x-알파의 제곱, 이렇게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요거는 허근에 갖는 거죠. 근이 없어요. 조금 다시 정리하면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근을 보면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데, 미분을 딱 했어. 근이 두 개 있어? 아, 올라가다가 내려갔구나. 내려가다가 올라갔구나. 근이 하나밖에 없어? 아, 계속 올라갔구나. 근이 없어? 계속 올라갔구나. 근데 차이점은 뭐다? 여기서 0이 되는 점을 안 찍고 올라갔구나. 얘는 0을 찍고 올라갔구나.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선생님이 증가하는 증가함수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해, 이렇게 얘기했고요. 맞죠? A 값이 0보다 작으면, A 값은 뭐냐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뒤집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프의 모양은 도함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요 세 개가 뒤집어지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 4차 함수를 봅니다. 빠르게 했었던 거니까 4차 함수를 봅니다. 4차 함수에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변화율이 나오는데 색깔 쓰기도 귀찮아. 지금 3차 함수가 나와요. 3차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기울기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고 세 개면 많이 먹은 거지. 지금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아직 몸이서 오지도 않았는데 얘 어디 갔어 근데? 미스 어디 갔어 미스? 연락 좀 해봐. 전화번호 없어? 잠깐만. 미스 둘 그래. 마치 미스 오면 없는 듯이. 자 3차 미스가 좀 외로워 보이긴 했어. 주어가 없어가지고. 자,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나올 수 있는 건 3차 함수의 근의 개수야. 3차 함수의 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하나랑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요거랑 실근 하나, 허근이랑 3중근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맞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이 나오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0보다 클 때 1차, 이게 하나가 1차야. 1차, 2차, 3차, 4차. 이게 4차예요. 그죠? 꼬리를 보세요. 꼬리. 맞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게 3차 그래프니까 여기가 딱 봐봐요. 3차 그래프죠? 1차, 2차, 3차, 4차. 끝.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F'X가 0이 되는 우리 가죽 밴드밖에 없는데? 아유 또 삽질을 해. 나는 네이버 밴드 얘기하는 줄 알고 우리 밴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난 가죽 밴드 있어요. 1관에 가면 카운터에 있거든? 거기 가서 아무도 없으면 칸초야 이렇게 불러. 그러면 나올 거거든? 저 밴드로! 이러면 알겠지? 자, 0이 되는 애가 하나, 둘, 셋 있죠? 요런 걸 극소, 여기를 극대. 맞죠? 0이 되는 애가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요 지점이 뭐냐면 중근이에요. 중근. 여기 지점이 뭐냐면 실근이에요. 실근. 이거는 중근이 실근보다 클 때. 만약에 중근이 실근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됐죠? 별거 없지? 얘는 뭐예요? 3중근, 실근 하나. 즉 다시 말하자면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2차 함수보다 훨씬 뾰족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A 값이 0보다 작으면 뒤집어집니다. 자, 참고로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크기에 따라 그지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극소의 높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 나올 수 있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고 원래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그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의 끝이야. 아니 어떻게 10분 만에 끝나버렸네? 그치? 좀 중요했는데. 오케이. 잘 놀고 왔어요? 네. 지금 보고 왔어요? 네. 아니죠? 아니 보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받고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몇 번이라고요? 38번이요? 아, 내가 너네들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해주나 봐. 진짜. 그치? 너무 많이 빠졌어, 근데. 내일 좀 보충을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요거 고3 친구 한 명 놓친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 딱 붙더니 안 오네. 아, 진짜. 공부 안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진간표가 사실 필요하긴 해요. 아예 안 쓰이진 않고
이런 문제가 진간표가 쓰인다고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진간표를 거의 안 쓰니까 나는 요거 진간표를 안 쓰고도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죠. 그죠? 그러나 진간표를 쓰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진간표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이 hx 함수가 fx 빼기 gx가 나오는 함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줄 건데 저 빼기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보면 두 함수를 빼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두 함수를 뺐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만나는 지점을 물어보는 거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 gx 함수가 만났다랑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근데 살포시 gx를 이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 빼기 gx가 돼요. 그 대신에 여기에 0이 붙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본 거냐면 이거 자체를 함수로 보고 hx로 잡은 거거든요. 그럼 hx가 0이 된다라고 딱 놔버리면 결국은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저 fx 빼기 gx 함수가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전체를 hx로 봤는데 중요한 거는 f'하고 g'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뭘까? 불렀어? 그죠? 했어요. 불렀어 안 불렀어? 안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거기 딴쌤 있어. 그래? 불러야지. 그래 재밌지. 자, 그래서 여기 함수를 미분을 하면요, hx의 도함수를 구하면 h'x가 되는데 이 미분의 값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는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f'x와 g'x가 만난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갔죠? 즉 f'x,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h'x가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증간표를 그린다는 얘기는 x값을 기반으로 h'x가 0이 되는 지점을 보는 거죠. 어디하고 어디예요? b하고 c하고 f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h'x가 여기에서 0, 0, 0이지 이렇게 써요. 그럼 구호를 따지는데 b보다 작은 지점, b보다 작다라는 거는 니네 눈으로 봤을 때 b의 왼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때 f'x 빼기 g'x 함수가 h'x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f'x가 위에 있어요, g'x가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증가, 0보다 크겠죠? 맞아요? b하고 c 사이에서 위아래가 같겠죠? 감소. C하고 F 사이에서 위아래가 같겠죠?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x 함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겠죠? 맞아? 그러면 극소에 해당하는 지점은 여기가 극소죠. 내려가다가 올라갔으니까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C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간표를 이용한 거고, 선생님은 굳이 진간표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fx는 3차 함수고 gx는 4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hx는 fx 빼기 gx예요. 그죠? 그럼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죠. 맞죠? 3차에 4차를 빼요. 그죠? 1차인가? 말도 안 되지. 최고차는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맞지? 그럼 gx 함수의 꼬리를 보세요. g'x의 꼬리를 봐봐. 3차 함수의 꼬리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빼기 gx니까. 빼기 gx. 빼기 gx니까 최고차이 음수로 바뀌잖아요. 좋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4차 함수하고 f'x하고 g'x의 근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면 f'x 빼기 g'x가 0이 되는 점이 3개가 있는 거잖아. 4차 함수잖아. 최고차 음수잖아. 0이잖아. 그럴 거라고. 맞지? 그럼 처음 만나는 점은 B, C, D. 극소값은 C. 끝. 근데 나는 이제 진간표를 안 그리고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네들은 이렇게까지 하려면 차차함수의 모양이라든지 함수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는 증가표를 그리는 게 훨씬 쉽긴 합니다. 이해 가죠? 그 다음에 40 자, fx 함수가 다음과 같고 다음에 값을 통해서 abc의 부호를 보는 건데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큰데 그거는 미지수로 안 줬으니까 이대로 놔둬주시고 그죠? 이 상태에서 fx 값을 보고 알파 베타 값이 f'x의 두 개의 근인 것까지는 알겠죠? 그죠? 이 그래프에서 또다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y 절편값인데 c 값이 y 절편값이거든요. x에 0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맞죠? 이 상태에서 도함수를 구해볼 건데 도함수의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야. f'x가 있는데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근데 알파 베타 값이 요렇게 있는데 맞죠? 최고차항은 양수고 알파 베타를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럼 x축이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에 있어요.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작아요. 그죠? 써져 있고 눈으로 봐도 그렇고 됐죠? 요게 f'x의 그래프예요. 됐잖아? 했잖아. 끝났는데 일단 b 값은 요게 b거든요. b는 음수죠. 맞죠? a 값은 어떻게 보죠? 축이잖아요. 축이 y축의 오른쪽 방향에 있죠? a 값은 0보다 작죠? 됐어요? 이래도 되고 0이 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2a가 양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죠?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뭐 이렇게 봐도 돼요. 뭐 두 개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나왔죠? 음수, 양수, 0보다 크고요. 됐죠? 그 다음에 a는 음수, b는 음수, c는 양수. 음수를 곱해요. 음수 더하니까 음수죠. 미음 맞고요. 맞아? 디귿이 문제네. 디귿이 문제야. 디귿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인가? 하나 문제가 없죠? 틀렸죠? A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B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 C는 0보다 크니까 1.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인데 1이라고 쓰니까 틀렸어요. 자, 이제 어쨌든 부호를 물어본 거라서 그 다음에 42번 민서 숙제했어? 했어요. 실명을 얘기해버렸어. 진짜 했어? 자, 요거는 굉장히 모의고사스럽네요, 문제가. 요 절대값 붙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최근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한 20년 동안 3, 4차 함수한테 절대값을 엄청 붙여요. 절대값 엄청 붙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요 문제 풀기 전에 거기다가 니네가 한번 좀 적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얘기할 건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미분을 통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미분을 해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렇지만 않아요. 이 x축과의 교점 관계를 통해서도 그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조금만 하고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니네가 3, 4차 함수의 그래프라든지 다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1차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y는 x 빼기 a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y를 빼고 x 빼기 a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지점을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x 빼기 b의 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b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통과를 해요. 맞죠? 맞습니까? x 빼기 c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c가 있는데 얘를 통과할까요? 튕길까요? 통과할까요? 튕길까요? 그거는 c보다 큰 값과 c보다 작은 값의 부호를 따져보면 알거든요. c보다 큰 값을 넣어주면 양수, c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를 합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통과를 해요. 보이시죠? 그죠? 근데 얘하고 통과했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통과했다는 게 중요하고 절대값을 붙이면 좀 달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x-d의 4제곱 얘는 통과할까요? 튕길까요? 튕기겠죠. 뾰족하게 튕겨요. 자, 그러면 니네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홀수일 때는 튕기고, 홀수일 때는 통과를 하고 짝수일 때는 튕긴다는 사실을 알겠나요? 그죠? 조금 그런 감이 있지 오나요? 이제부터 얘를 좀 조합을 하는데 일단은 x 빼기 a, x 빼기 b 알고 있는 것부터 하자고. 그지? 그럼 니네가 어떻게 그리냐면 a, b를 잡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여기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이렇게 그려왔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정확하죠. A 값이 요 최고차항에서 음수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사실 그런 원리란 말이야. 맞지? 하나 더 해볼까?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맞아? 그러면 a, b, c 이렇게 있잖아. 1차식 요 모양으로 통과를 한단 말이야. 통과를 하고 한다고요. 요게 3차 함수죠. 맞죠? 이게 3차 함수죠.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최고차항에서 음수는 뒤집어져요. 끝. 됐어요? 자, 이제부터 봐봐. x 빼기 a의 x 빼기 b의 제곱. 맞아요? a가 b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해볼까? a가 b가 여기 있어요. 맞죠? 어디에서 온다고요? 위에서 오죠, 그래프가. 옵니다. b에서 통과할까요? 튕길까요? 튕겨야죠. b에서 튕겨야죠. 제곱이니까. 튕기잖아. 맞죠? 튕깁니다. 끝. 3차 함수가 나오죠? 맞아? A 값보다 B 값이 작을 때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통과할까요? A는 통과하겠죠. B는 튕기죠. 그래프는 근을 향해 가니까 근을 지나가야 되니까 근이라는 건 그 점이 0이라는 거잖아. 그지? 0이라는 거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자, x-a 제곱 x-b의 제곱 맞아요? a와 b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오겠죠? 튕겨요? 튕겨요. 이렇게 생겼어. 4차 함수는 선대칭인데 봐봐. 높이가 같지? 그러면 반드시 극소값은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발생을 합니다. 선대칭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을 때, 극소의 높이가 같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x-a x-b의 세제곱. 그죠? 얘는 뭐 a, b 값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있죠? 맞죠? 둘 다 통과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예요. 자, 근데 이 4차 함수에서 이 부분 B를 무슨 근이라고 하냐면 삼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들 정신 차려봐. 삼중근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절대값에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절대값 붙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데에서 튕기면서 요러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뾰족한 거 보이세요? 뾰족한 거 보이니? 절대값을 붙였더니 여기에서 첨점이 발생을 하면서 이쪽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이해가지?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내가 그림 되게 잘 그렸지?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 않니?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얘는 미분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3차 함수가 만약에 그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그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실제로 3차 함수라고 하는 애는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x축과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3차 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2차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을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여기서 잘라버리면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근데 이 3차 함수 중에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얘를 만약에 이쪽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절대값을 붙이면 여기 미분이 불가능한데 정확하게 중근에 갖는 지점 3중근에 갖는 지역으로 x축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안에 실근 하나하고 3중근을 갖는 지점이 보이죠? 3차 함수의 모양.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점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여기에도 지금 접하게 되잖아요. 접하는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웠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지점에서 튕기면서 여기선 미분이 불가능하고 이쪽 지점에 접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프의 절대값이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자르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건데 지금 저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의 한 절반 정도만 알아도 풀 것 같아요. 지금 요 내용을 100% 이해했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뒤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풀 때 정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스윙근은 통과를 하고 그죠? 중근일 때 튕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것도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않을까? 4차 함수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뭐 많이 나오겠니? 그치?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추아야 너 이렇게 피곤해. 너 언제 왔어? 네? 언제 왔어? 월요일 나왔지? 놀다가 언제 왔어? 일요일 나왔지? 여행은 월요일에 왔는데. 근데 어제 시차 적응하기 힘들어? 정신 차려야지. 이 자꾸 빠져가지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돌려. 근데 집중해가지고 앞에 걸 메꿔야 한단 말이야. 자, 사실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3차) 함수가 있고요. 절대값을 붙인 게 gx인데 알파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죠. 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해서 어떻게 생겼냐 너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이렇게 있으니까 상수항에 그 k값 변수가 붙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k값에 상관없이 극대극소값은 존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딱 적으니 마이너스 3에 x 빼기 3 x 더하기 1이 나와요. 맞죠? 자, 이거 봐. 이거 보라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 있어? 2개. 최고차항이 뭐야? 음수.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요 값이 뭐야? 마이너스 1이겠지. 0이 되는 애가 2개가 있으니까. 요 값이 뭐야? 3이겠지. 맞아? 된 거야? 3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 저기다 넣어야지.
27 더하기 K. 맞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 1 얼마야 이거? K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5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을까? 몰라. X축이 그을 거야. 그을 거라니까. X축이 그을 거야. 그러면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대충 그려보자. 그지?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게 GX니까 절대값을 붙이죠? 전체의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X축의 반사잖아. 반사가 뿅 이렇게 되죠? 그죠? 극 소죠? 극 대죠? 극소 맞아 이거? 뾰족한데? 아이씨 이거 미분이 불가능한데 이거? 극소 맞아 아니야? 극소 맞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때 극소는 미분이 가능한 거랑 상관이 없다. 내려가다 올라간다니까? 극소예요 이거 극소.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극대값 보면 극대값 몇 개래? 2개. 근데 이거는 하나. 그럼 X축 여기 있으면 안 되네. 그지? X축을 조금 올려볼까? X축 올라갑니다. 사실은 K값에 따라서 요 3차 함수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딱 고정이 돼 있는데 K값에 따라 X축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오늘 할 내용이 그 내용인데 하여간 자 그럼 X축을 위로 올려볼 건데 더 아래로 내리는 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생긴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그죠? 더 올려볼 거야. 올리다 보면 여기 딱 접하는 지점이 이렇게 딱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럼 튕기니까 극소 똑같네. 그지?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려볼까? X축을 올리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집니까? 이쪽 지점에서 튕기고 이런 모양이 나오죠?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대. 오케이. 맞지? 맞아? 극소는 몇 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극소는 세 개. 그죠?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G알파, G베타가 10보다 큰 정수 K의 개수가 있어. 그럼 뭐야 이거? 극대가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대란 말이야. 극대가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대라고. 나왔지? 맞지? 그럼 X축이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잖아. 더 올려도 되는지 한번 볼까? 더 올려볼게. 이렇게 올려볼게.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기에서 튕겨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지? 이것도 되네? 안 되지? 이거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그린 거야? 이렇게 가지 그냥. 맞지? 그럼 극대를 갖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오지? 맞지? 그러면 K-5하고 어디에요? 이거 누가 물어봤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물어봤어? X축이 이렇게 있고 K-5가 여기 있어야 되고 K 플러스 27이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K-5는 0보다 작고 K 플러스 27은 0보다 커야 돼요. 요게 하나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G알파 빼기 G베타의 차이가 G알파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의 차이가 G알파를 붙이게 되면 얘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돼요. 맞죠? 봐봐요. 이렇게 지나면 위로 볼록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X축 대칭이니까 여기 지점은 O-K예요. O-K하고 K 플러스 27의 차이가 K 플러스 27 빼기 O 더하기 K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10보다는 커야 된다. G알파 빼기 G베타. 그러면 2K 더하기 22가 10보다 크거나 또는 2K 더하기 22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이거죠? 됐죠? 절대값 푼 거예요. 절대값. 이거 뭐야? K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고요. 이건 뭐야?
K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요거죠? 근데 K가 5보다는 작아야 돼. K가 마이너스 27보다는 커야 되겠죠. 요거잖아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16에서부터 마이너스 27에서부터 마이너스 16까지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에서 K는 5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를 다 세면 돼요. 됐나요? 어렵네요. 어렵죠? 어려워요. 보겸아, 정신 차려라. 자, 여기까지 질문이니? 맞아? 끝? 또 다른 거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도함수활용 2에 마저 마무리를 빨리 하고, 그죠? 도함수활용 3을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다 모였으니까, 그죠? 다 모였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옆에 부분은 안 보고 그냥 문제만 쭉 풀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형을 만약에 내가 그릴 수 있다면 옆에 유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너네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풀이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형을 알고 도함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뒤에도 어차피 다 똑같아. 자, 끝났잖아. 보니까 알겠지? 그치?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가 생긴 게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랑 세 가지가 있죠? 맞죠? 뭐래요?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요거죠? 요거 극값 아니에요. 극값 아닙니다. 극값은 반드시 F'X가 0이 아니라 좌우에서 보고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증가 감소가 있어야 돼요. 감소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나오기 위해선 도함수가 중근, 얘가 나오기 위해선 도함수가 허근이잖아요. 도함수를 그려요. 도함수를 구해요. 구해. 3x 제곱 더하기 2a x 있고 빼기 a 더하기 6 이렇게 나오죠? 일치가돼요. 됐지? 됐어? 얘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 있다고? a 제곱 빼기 얘가 0이 되는 애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나. 그러면 a 더하기 6 a 빼기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에서 3까지가 나올 거고요. 정수 a 개수를 셀 때 이런 거 셀 때 그죠? 시작 지점 적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음수가 끝나는 지점 적고 0은 따로 적고 알겠어? 1 적고 끝나는 지점 적고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막 세다가 틀리면 죽어.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영어를 안 셌어요. 이 지랄을 할 거잖아. 그치? 나 정말 환장해. 알겠지? 6개, 3개, 1개 이렇게 더하라고. 10개.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해. 나도 그렇게 해. 나도 그렇게 친다니까 진짜로. 나도 그렇게 해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치? 더 정확하니까. 자, 하나 더 볼까요? 근데 왜 여기 한 거 같지? 우리 진짜 안 했어? 저번에 푼 거랑 너무 똑같은데. 그치? 너무 똑같지? 너무 똑같잖아. 그런 걸 느껴야지. 뭐야? 저번랑 똑같은데? 이렇게 느껴야지. 뭐야? 너무 새롭다. 수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치? 똑같잖아. 동일하게 풀면 돼요.
자, 일단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의 모양이 3개가 있어. 나 아직 안 그렸어, 그치? 3개가 있어. 눈에 보여? 3개가 있어. 맞지? 문제 읽어볼게.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3개 중에 뭐야? 첫 번째 거. 요거죠? 맞죠?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는 마이너스 2하고 2는 포함하지 않고, 맞죠? 요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는 얘기가 x값의 범위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한다. 끝났네. 끝났지? 그지? 그러면 여기 지점이 극대값이 되는 x값인데 몰라, 알파. 요 지점이 극대값이 극소값을 갖는 x값인데 몰라, 베타. 요 알파 베타 값은 저 fx 함수의 도함수의 근이 되겠지. 맞지? 도함수의 근이 되겠지. 도함수를 구해. 자, 제일 잘못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보자마자 fx가 줬다? 줬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도함수를 구해. 미분해? 근데 물어봐요. 너 미분 왜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미분이잖아요. 적분이요? 그치? 아무 생각 안 하고 미분하고 있다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든지 변화를 판단하고 싶다든지 어디에서 0이 되고 어디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되는지 판단을 하고 구해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알아야지 보자마자 그냥 도함수를 구해요. 왜? 자신 있으니까. 미분은 누구나 다 하니까.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닭도 한다니까. 애들이 미분이 뭐냐 그러면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못한다니까. 너무 쉬우니까. 됐지?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알파 베타가 존재하지. f'x의 그래프 그려볼까? 대충 그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걸랑?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겠잖아. 왜? 그렇게 세서였잖아. 이렇게 해놨잖아. 맞지? 그럼 이제부터는 뭐다? 한판축. 함수값 한별씩 축. 맞죠?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맞죠? 선생님 이게 f'x인데요. 지랄하지 마. f'x가 2차 함수잖아. 된 거야? f'에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값이 0보다 커야 돼.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여기 문제에서 열린 구간을 딱 줘버렸거든. 열린 구간 사이에 극대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가 0보다 크다라고 적어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f'2도 0보다 커야죠. 이게 뭐예요? 함수값이에요. 자, 이 값은 판별식을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써야죠. 왜? 0보다 큰 값을 딱 넣어주면 이 그래프가 공중으로 뿡 뜨더라도 f'-2는 0보다 크고 f'2는 0보다 커요. 하지만 극대 극소값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근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와 있을 때 두 개의 근이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썼는데 여기선 반드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적어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알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버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두 개의 근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다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축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을 봐줘야죠. 왜 축을 봐줘야 되냐면 축값에 해당하는 묘가 보이세요? 미지수로 달려있죠? 이 두 개의 조건 1번과 2번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1번과 2번을 만족합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반드시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축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축은 어떻게 구하죠? 3분의 나누기 2. 그죠? 3분의 a죠. 3분의 a 값이 마이너스 2와
이 사이에 있다 해서 1번, 2번, 3번을 전부 다 계산을 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그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해볼까요? 아, 귀찮은데. 그치? 마이너스 2를 먼저 넣어보면 12 더하기 4a 더하기 2a가 0보다 큰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12 빼기 4a 더하기 2a가 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2보다는 작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맞아? 6이야? 아 6이네 6. a가 6보다 작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a는 6보다 작다를 먼저 뽑아주시고 판별식을 쓸게요. 판별식을 써주면 a 제곱 빼기 6a가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a로 묶어주면 a는 0보다 작거나 a는 6보다 크거나가 나오죠. 그죠? 근데 a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두 개에 의해서 0의 마이너스 2에서 a가 0 사이를 먼저 하나를 뽑으세요. 이렇게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축을 할 건데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요게 답이 되죠. 끝. 자, 지금 3차 함수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3, 4차 함수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3차가 더 많이 나와요. 3차가 더 많이 나와요. 3차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니네가 사차를 좀 못하는 것 같으면 사차를 또 내시겠죠? 못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3차 함수가 빈출이에요. 더 많이 나와요. 자, 계속 볼게요. 어떤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값 범위를 구하라 했어요. 4차 함수의 최고차항 한번 딱 봐주시고 최고차항 봐주시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그래요. 극대값 요거 극소 여기 극소 여긴 뭐다? 아무것도 아니고 극대 극소 극소 그리고 문제를 이기고 극대값을 갖다 이거구나 요거 그럼 요 모양이 나오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 x값이 알파 베타 감마 그지? 도함수를 구해요. f 프라임 x 4x 세제곱 12x 제곱 4a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당연히 조립제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 기본은 묶는 거죠. 묶어야 되니까 4x를 묶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얘가 0이 되는 애가 몇 개? 3개. 너네 이거 내가 3차 방정식 할 때 기억나지? 이거 틀려가지고 내가 배고픔 물었던 거 기억 안 나니? 난 나는데 얼마 전 일이잖아. 그지? 맞잖아. 이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나와야 되는데 니네 이거 그냥 판별식 이거 0보다 크다 때려버려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길길이 안 됐던 거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안 나는구나. 근데 너는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거니? 자, 그러니까 뭘 조심하자고 그랬어요. 0이 근이죠? 0을 근으로 가지면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A가 0이 아니라고 하고 판별식 써야지. 맞아? 이거 그때 니네가 안 써가지고 이거 다 틀렸잖아 이런 거. 내가 열받아가지고 여기 한 8명 앉아있는데 한 명도 다 틀려가지고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 미친 기억 안 나? 잘했어. 자, 판별식 D를 씁니다. 3, 4번 9 더하기 4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라고 쓰면 뒤진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a는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서술형 쓸 때 얘기를 가끔 선생님이 해주는데 얘가 이게 정확한 답이거든요. 이렇게 써야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애들이 귀찮다고 아니면 잘 몰라서 그냥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요.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별로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애매해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도 되고 0이 아니면 된다는 얘기인지, 그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라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해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주는 건 요거기 때문에 알겠죠? 요런 기호는 지양해야 돼요. 그죠?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46번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그 그래프 선상의 제일 높은 지점하고 제일 낮은 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있어요. 일단 3차 함수를 조금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이 범위 안에서 그죠? 이걸 이렇게 쓰죠?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대 최소라는 거는 무슨 값은 Y값을 읽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함수값, 극값 다 Y값을 읽어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니네가 그래프는 요렇게 진행을 하는데 맞죠? 그 계산 결과는 요렇게 봐야죠. 그죠? 그럼 제일 높은 지점은 FB라는 게 보여요? 요 그래프 선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치? 그럼 제일 낮은 점은 FA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극소값에 해당하는 F베타하고 극대값에 해당하는 F알파하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간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구간이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를 여기로 끊어요.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최소값에 해당하는 지점은 변하지 않는데 그죠? 최대값에 해당하는 지점이 F알파라는 극대값에서 존재하잖아요. 이해갑니까? 근데 구간을 다시 요렇게 끊어요. 요런 식으로 끊어요. 그죠?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에서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보면 최대값은 극대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극소에서 나오잖아요. 이해가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값이 극대, 극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구간의 양쪽 끝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오는데 극값에서 나오거나 구간의 양쪽 끝점에서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최대, 최소값이 다른 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4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귀찮은데 다 따져봐야 돼요. 다 구간의 양쪽 끝점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구해봐야 되고 극대값, 극소값도 다 구해봐서 어디가 더 높은지 어디가 더 낮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빨리 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그게 뭐냐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 함수이므로 변곡점을 통해서 높이값을 측정해서 보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알아야 되는 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단계 안에서는 다 넣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훨씬 빠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구간을 주는데
똑같죠? 3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을 보려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게요. 알겠죠? 미분을 할게요. 왜 미분한다고?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개형 분류. 됐죠? 그러면 얘가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2가 보이시죠? 그죠? 그럼 생긴 모양도 대충은 알겠죠? 최고차항 계속 확인하시고 항상 최고차항 계속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 가끔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로 달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야죠. 그러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알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점 됐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3까지죠? 3 그죠? 그러면 4개의 함수값을 다 구해야 되는데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빨리 암산 해봐. 뭐 나오냐면 1 나와. 암산했어. 1 그치? F 마이너스 1이면 12 그럼 뭐 넣어주면 되니까 이거는 뭐 그치?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래서 최대값 12, 최소값 마이너스 15가 극대극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 다 넣는 게 귀찮으면 어떤 방식도 있냐면 간단하게 얘기만 해줄게요. 여기 좀 많이 하는 분도 있으니까. 요게 지금 그래프가 여기 변곡점이라는 거의 대칭이거든요. 그죠? 그럼 변곡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대칭성을 띌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변곡점에 해당하는 x좌표를 빨리 구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수값이 아니어서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까지 떨어진 거리를 보면은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의 3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 지점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2분의 3만큼 가면 여기가 2거든요. 2분의 3만큼 가면 2분의 7이죠. 여기 지점이 2분의 7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또다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가면 그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인 지점에서 얘랑 높이가 같아요. 여기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x값에 넣어주는 범위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왼쪽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값보다는 클 거고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3이라는 값은 2분의 7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낮을 거고 그러니까 극대극소에서 나올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극대극소값만 구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도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보이면 쓰는데 더 귀찮잖아. 물론 내가 설명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나는 물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물론 이렇게 해요. 왜냐면 대충 이게 대답이 들려보면 나오니까. 왜냐면 넣기 귀찮잖아. 난 못 넣어요 이런 거. 그래서 계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뻥이야. 야, 이거 두개 섞었어. 두 개 섞었어요 나는. 그래서 너네는 일단 이렇게 하라고 그냥. 근데 정 알겠으면 쓰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으면 써요.
쓰면은 재밌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아예 문제에서 줬죠. 아예 줬어요.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큰 거니까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고 줬어요.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6이래요. 그죠? 그러면 도함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봐요. F'X가 있는데 3A X제곱 빼기 3A 이렇게 나오니까 3A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 미분하기에 앞서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면 이 fx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먼저 봤을 거거든요. 원점 대칭 함수는 선생님이 fx랑 f-x, -x를 넣었을 때 음수값 나오면 원점 대칭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원리는 차수가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원점 대칭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뒤에 쪽에 상수항 b가 붙죠. 그러면 저거는 원점 대칭 함수를 b만큼 올려준 거라서 0,b의 대칭 함수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해도 되고 여기 봐봐요. 극값이 -1과 1이죠.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얘는 뭐의 대칭이라고? 0,b의 대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0,b의 대칭. 됐죠? 변곡점은 극대 극소의 가운데 지점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칭이에요. 요점 대칭. 그죠? 근데 -2에서 2까지라고 얘기했죠?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1. 여기서 얼마만큼? 1. 여기서 1만큼 가면 2죠? 얘랑 높이가 같죠? 여기가 2예요. 그럼 -2는요? 얘랑 높이가 같겠죠. 맞아? 그러면 이거는 아하 두 개만 넣어주면 되지. 그치?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1 넣어주면 뭐다? A 얼마야? -2A 플러스 B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2A겠죠. 맞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B 더하기 2A겠죠. 그 값이 10이고 요 값이 6이고 맞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아니면은 10과 6의 가운데는 8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8이고 A는 1이고 끝? 이래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성을 알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한다? 열심히 대입해도 된다. 알겠지? 네, 저기서 1이랑 -1 넣고 연립해도 돼요? 그죠?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요 대칭성을 몰랐으면 2하고 -2도 넣어서 어디가 더 높고 낮고도 따져줘야죠. 저거 넣어준 값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된다. 나는 지금 여기서 -2하고 2 안 넣었잖아. 맞지? 왜냐면 여기 높이가 같을 거라는 걸 그래프로 판단한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다면 실제로 -2하고 2를 넣어준 값이 같은지 확인해야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식이 쭌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모르면 그냥 하면 되지 뭐. 안 그래? 그거는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 수준의 문제까지는 사실은 그냥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푸는 방식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수능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수능 문제는 문제 하나 안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되는 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 줄면 줄수록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딱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넣어주고 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얘기는.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좀만 해보고 내가 한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 이게 계산도 뚝 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걸로 얘기하지 뭐 어려운 걸 뭐 굳이 얘기하겠냐? 그치? 조금 이해를 해보라고. 아직은 뭐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고2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애들을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죠. 한 8, 9월 달 정도 되면은 이 방식을 계속 쓸 수 있게끔 하겠죠. 걔네들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예를 볼게요. 참고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2차 함수 할 때 봤었죠? 근데 그거랑 차이점이 뭐죠? 기억나는 사람? 봐봐요.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랑? 아니죠.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그때 그 문제랑 뭐가 다른지? 둘레였거든. 오호! 누구야? 와, 역시 대단한 친구구나. 맞아. 그때는 둘레였어. 근데 지금 넓이를 물어. 뭔 차이일까? 둘레는 2차식이 나옵니다. 그죠? 둘레는 2차식이 나와.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둘레를 물어본 거예요. 맞죠? 넓이는 3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넓이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평행 이동할 수도 있죠. 축이. 그죠? 그럼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미지수를 잡아달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축 자체가 Y축 선상에 있죠. 지금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문제가 없죠. 얘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보시라고.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미지수 t를 잡아요. 그럼 t 값을 대입을 하면 요 지점이 t, 6-t 제곱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t가 되겠고 여기의 길이는 6-t 제곱이니까 넓이 s는 12t-2t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t 값을 넣어주면 넓이 s가 나오는 거죠? t 값을 넣어주면 넓이 s가 나오는 거죠? 얘를 양변을 미분해서 넓이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맞지? 넓이는 s 프라임 마이너스 6t의 제곱 더하기 12야. 마이너스 6으로 묶었더니 t 플러스 루트 2, t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요게 지금 도함수고 3차 함수잖아. 최고차항이 음수잖아.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지. 이게 t축에 따른 넓이 s에 대한 그래프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값이 뭐야? 루트 2고 요 값이 뭐야? 마이너스 루트 2고 이렇게 생긴 거죠? 맞죠? 당연한 얘기지만 t는 비리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여기는 그래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맞죠?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옵니까? 루트 2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요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높이니까. 그래서 여기 어딘가 루트 6에서 잘릴 거고. 맞아요? 여기가 루트 6일 거야. 그지? 그럼 루트 2가 넣어주면 답이에요. 넣어주세요. 12 루트 2 빼기 4 루트 2 8 루트 2입니다. 넓이의 최대값은 8 루트 2. 자, 앞에 쪽에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우리가 배웠는데, 맞아? 함수에서 최대 최소값을 다들 막 너무 힘드네. 너네가 힘들겠니? 내가 힘들겠니? 내가 훨씬 힘들지? 좀만 참아줄래?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앞에 쪽에서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볼 때에는 구간의 양쪽 끝점하고
극대극소값을 다 구해서 그죠?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요 밑에 줄에 뭐가 나오냐면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값이 나오는데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값은 결코 네버 양쪽 끝점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극대극소에서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쉽다고. 식만 적어줄 수 있으면 그냥 딱 미분을 하잖아? 그럼 이제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이런 건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지워버리고 요게 답이네 하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도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너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끔 구조적으로 문제를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닌 거는 문제가 형성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49번 문제.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부피가 나왔구나. 그 전에는 뭐가 나왔죠? 건널비가 나왔겠지. 건널비는 2차 식이니까. 부피는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전개도선상에서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죠? 맞죠? 그럼 여기가 6-2x 그죠? 여기는 6-2x 여기는 뭐? x 된 거야? 양쪽을 x의 미지수를 잡은 거야. 양쪽 끝을 그죠? 그러면 x값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를 적어주는 거고 서술형에서 이거 안 적으면 감점 그죠? 종총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적을 일이 없어요. 알겠죠? 고온이랑 가정은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안 적어주면 감점이에요. 자, 하여튼 자 이렇게 있는 거죠. 부피를 구하는데 부피라는 거는 부피 V는 높이, 밑면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앞으로 빼주시면 4x 나오고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해 갔지? 그럼 요거를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를 보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미분 안 하고도 그래프 좀 짧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참 간단하게 요거를 얘기를 해보면 얘가 0하고 3에서 이렇게 근을 갔는데 3에서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가 1대 1이에요. 그죠? 1이죠. 답은 1이죠. 최대값. 그냥 미분 안 하고도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잖아. 1대 1대 1. 1이라고. 여기가 만약에 6이었으면 2고. 그치? 이런 식이겠지. 6이면 2, 2, 2. 1대 1대 1.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 식이 많이 줄어요. 미분하기가 귀찮단 말이야. 그치? 그냥 딱 넣어주면 답이 나와버리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뻥이에요. 안 믿었지? 그치? 너무 안 믿으니까 좀 그러는데. 진짜 내가 하도 뻥을 쳐댔더니 우리 딸이 정말 내 말을 하나도 안 믿어가지고. 편의점 그거 편의점도 그렇고 요즘에 뭐더라? 뭐 얘기하다가 내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정말 맞냐고 나한테 3번 물어봤어.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맞는 것 같은데 아빠가 얘기해서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그만 뻥을 쳐야 될 것 같아. 자, 어떤 박물관의 입장료가 X100원일 때 입장금액 수 Y1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수입의 최대값을 구하셔 있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수입이라고 하는 값은 당연한 얘기지만 XY죠, XY. XY가 수입이죠. X명, Y명, X100원. 그죠? 100원은 빼고
100원 빼고 x 100원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xy 값을 구하면 돼요. xy는 그냥 곱하면 되겠지. 뭐라고 쓸까 xy 값을? 돈이라고 쓸까? 돈은 4800x 빼기 10x 제곱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하겠죠. 요건 좀 식이 귀찮으니까 그냥 미분을 할게요. 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4800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를 묶으면 얼마야 이거? 얼마야? 240하고 아니지? 200하고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하고 뭐야? 60, 80이구나. 아 미안. 이렇게 나오죠? 그냥 80이 답이겠지? x가 80 입장료는 얼마야? 80원일 때 얼마라고? 80 맞아? 60원이에요. 아씨. 잠깐만. 나 이거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80, 60이다. 됐죠? 60이네, 60. 6,000원이에요, 그래서.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풀고 뒤에 거를 할 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좀 풀고 가볼게요.